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드랍니다. 거친 수염만큼이나 까칠한 시선으로 자동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립인지 자체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터래프 본 채널에서는 라이브 이후에 영상이 내려갑니다. 라이브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카더라 채널로 와서 클립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모두 부탁드릴게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곽진선님, 노아리, 리노아님, 니끼님, 유재성님, 그리고 봉송학당님, SSYY님, 고용형님, 주성우님, 키썸님, 타락귀님, 김케이님, 유재민님, 박준희님, 김성민님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현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70인데 제가 요거 사진을 좀 확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내려가도록 할게요. 기사로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저를 공개했어요. 위장막을 막 씌워가지고 티저를 공개했고, 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쭉 내려와서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다. 2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GV70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고, 위장 필름으로 둘러싸인 이 GV70 위장막 차량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도로에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 G매트릭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G매트릭스 패턴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 QR 코드가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QR 코드, 여기 QR 코드가 있고, 본닛에도 있고 있는데, 본닛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다 해요. 제가 QR 코드 이미지에 해봤는데, 그냥 그 제네시스 홈페이지 G70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별다른 추가 이미지가 없어요. G70 굳이 찾으러 다니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인터넷에서 제네시스 치시면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이게 링크 연결됩니다. 이렇게 여기 요 패턴을 보시면 요 패턴들 연결되고, 요런 모양들 있죠. 저는 이 모양 보고 약간 포르쉐 느낌도 조금 났는데, 포르쉐 느낌에 대해서는 이따가 디자인 이야기를 다시 좀 하고요. 이제 쿼드램프랑 크레스트 그릴은 이제 GV80 G80에서 보실 수 있던 전면부에 있던 이 쿼드램프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 G70의 느낌도 좀 나고요. G80, GV80 다 이제 패밀리 룩을 이뤄가는 거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간의 패밀리 룩을 좀 추구하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반대,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투싼, 산타페가 다 제각각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면 측면에 있는 이 라인,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라인들을 파라볼릭 라인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컨셉 티저 이미지에 나온 이미지는 원형이잖아요. 원형 머플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스파이샷을 제공받을 때는 약간 각진 모양의 느낌을 가진 머플러도 받았었거든요. 두 가지 다 나올지 아니면 원형으로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GV80과 동일하게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2.2 디젤, 이렇게 세 가지 8단 변속기가 조합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네시스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유럽 시장 재진출과, 그리고 유럽 시장 재진출, 중국 시장의 첫 진출이 올해 제네시스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2.0 가솔린 터보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중국 시장에 이 GV70을 내놓겠다라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 달간 주행 테스트를 마치고 연내 사전 계약과 신차 출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했는데, 사실 주행 테스트 자체는 이미 했어요.
하고 있었고, 요 한 달간 이 테스트란 말은 요 차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국내에서 돌아다닐 예정이고 10월 달에 돌아다니고 11월쯤 사전 계약, 12월부터 이제 고객 출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신차 일정들이 뒤로 좀 미뤄지고 늦춰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GV70도 예전에 그랜저처럼 12월에 공개를 하고 1월부터 출고나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고 12월 이전에 이제 11월, 12월에 요것들 한다고 합니다. 댓글을 조금 피드백 드리고 다시 내용으로 다시 가볼게요. 순살족발님이 소화리에서 서성거리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소화리는 기아차 공장이 있고 GV70이 만들어지는 곳은 소화리가 아닙니다. 서브님이 작을 줄 알았는데 막상 위장막 차량을 보니 큰 듯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기 자체는 투싼보다 조금 더 크다. 투싼 실내 공간 자체는 투싼보다 작을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후륜 베이스니까, 후륜 베이스에 사륜 구동이 적용되다 보니 투싼보다 좀 실내는 작을 수 있지만 겉보기에는 투싼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울산에서 보실 수 있고, 맞습니다. 시선을 엄청 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네시스 여기 홈페이지 가서 봤더니 요란 이미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 보니까 아니 카모플라주만 왜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지 모르겠어요. 카모플라주만 매트릭스는 뭐 G 매트릭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카모플라주를 왜 이렇게 해놨지? 저는 약간 눈에 거슬렸거든요. 왜 이걸 카모플라주만 이렇게 해놨을까? 라고 약간 거슬렸고, 여기 뭐 큐비즘 이런 거는 이렇게 패턴을 갈로 쳐놓고 해놓고는 약간 저런 패턴을 했던 게 약간 그랬습니다. 머플러 3.5 터보는 원형, 2.5 터보는 오각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머플러 패턴이 이게 이제 오각형, 요게 원형이에요. 원형이 상위 모델, 더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약간 하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형년님이 3.5는 공격적인 앞범퍼, 2.5와 2.2는 GV80 그래픽 디자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변속기는 8단입니다. 하다보니 위장필름까지 홍보글을 쓰다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장필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패턴을 했는데, 저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이 패턴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운전하다가 봐서 QR코드네 그러니까 길에 서 계시다가 찍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운전 중에 운전자가 조수석에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핸드폰 사용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로 위에서, 차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한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막 이렇게 좀 복잡한 패턴도 주변 운전자들한테 약간 시야의 방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주변 운전자 주의력을 떨어뜨린다든가 시야도 있겠지만, 굳이 QR코드를 저기 박아가지고 저렇게 했어야 되나. 뭐 QR코드 봐봤자 제네시스 홈페이지로밖에 넘어가는 게 없는데 굳이 저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차라리 그냥 QR코드를 박으면 좀 예쁜가? 별로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울산 명촌 3공장으로 제공된 거 봤습니다. BM이나 벤츠 경쟁 차종보다 가격은 어떠할까요? 이춘규님 물어보셨는데, 일단 GV90 80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가 5,300만원대, 5,200만원, 300만원부터 시작하고, 2.2 디젤은 5,400~5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데, 약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위 차급이기 때문에 4천만원 뭐 중후반이라고 말이 들려요. 중후반부터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GV80 같은 경우 5,900만원, 6천만원 약간 미치진 않는데,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 가격 폭이, 그러니까
GV80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랑 3.5 터보 가격 차가 한 700만원, 600만원 차이가 났었는데 GV70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차가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3.5 터보 모델 가격대는 좀 어림잡아서 짐작하기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냥 2.5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나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엔진 들어가냐고 물어보셨는데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2.2 디젤은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복 에디션이다. 교련복 에디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다. 예,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출시 전부터 홍보를 쌈박하게 하신다고, 아이디어는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티저가 어느 정신없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GV80에 들어갔던 파워트레인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제가 뭐 누가 베타 테스트냐 물어보셨는데, 어느 정도 GV80에서 마냥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리콜도 하고 무상 수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되진 않을까, 예, 느낌이 있습니다. 김주환님이 벤틀리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앞모습 말고 이 뒷모습 요 라인하고 요 느낌이 포르쉐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GV70 이야기가 나왔고, GV70이 출시된 이후에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해외는 이제 내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가 먼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논프롬맨님이 저랑 뭐 비슷한 느낌이었고, 앞모습은 뭐 금붕어님 말씀처럼 요 그릴부나 요러한 앞모습은 뭐 기존 제네시스 느낌을 충실히 따라하지 않았나. 금붕어 팔당님은 캐딜락 말씀하셨고, 김주환님이 G70이 먼저 출시되죠. G70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70 저는 봤는데 아까 디자인을 굉장히 혹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괜찮은 느낌. 아쉬운 점은 G70 같은 경우 파워트레인이 바뀌지 않은 점, 그러니까 2.0 터보를 그대로 간다는 점은 좀 아쉽고, 2.5 터보가 그래도 성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팅어에 들어갔듯 G70에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루프라인은 요즘 뭐 아우디 Q8 느낌도 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루프라인들을 보면 제네시스 뿐만 아니라 약간 좀 쿠페형이든 아니든 약간 그런 곡선미를 추구하는 성향들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더 각진 느낌, SUV라면 좀 각진 그런 느낌이 좋은데, 요즘에는 뭐 세단도 그렇고 SUV도 그렇고 쿠페형 디자인을 많이들 추구하고 있습니다. G70은 조금 작죠. G70보다는 공간적으로는 훨씬 더 이게 GV70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V80은 좀 더 주저없었던 느낌이 있는데 궁뎅이가 멋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라인 자체가 좀 익숙해서 그런지, 뭐 제가 아까 포르쉐 이야기도 했는데 디자인 자체는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QR코드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GV80, GV70에 대해서 3열 없습니다. 김주환님 3열 물어보셨는데 3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열까지 있는 상황. GV80처럼 거대한 중대형급 차급이 아니라 뭐 준중형급 SU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싼보다 조금 더 크다. 실내 공간은 오히려 투싼보다 작은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자체도 뒷좌석에서 뭐 성인 포함해서 앞뒤 4명이 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4명 이상 5명이 타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느낌에 아직 저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산타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산타페 크기 원하시면 산타페는 갖고, 오늘 저희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휠이에요. 휠 디자인이, 저는 이 휠 디자인이 괜찮다고 했는데, 휠 디자인이 이거 계속 넘어가는구나. 일시정지. 이렇게 휠 디자인을 보고
뭐 징그럽다니 그런 기자도 있었어요. 기자도 많은데 언제 나오냐고 말씀하셨는데 11월에 런칭을 행사를 하고 12월부터 고객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사전 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10월, 11월에. 10월 달에는 G70이 나올 예정입니다. 전폭 넓어 보인다 말씀하셨고, 요 휠 디자인을 약간 보면 완전 새로운 휠 디자인이거든요. 양산 모델에 이게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용된다면 저는 이거 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취재팀에서 이제 저희 기자들 중에 저만 김사현 기자나 전승용 기자는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후배 기자들은 다들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3, 40대의 의견과 20대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 터보와 2.2 디젤은 2.0 터보는 4천만 원대 후반, 중반보다는 후반에 가까울 것 같아요. 후반부터 시작할 것 같고 3.5 터보는 가격 폭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차량이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해요. 이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이 차량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스파이샷으로 봤을 때랑 느낌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스파이샷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공개된 그 티저 이미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봐야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전해질 것 같아요. 패턴 때문에, 카모플라주 패턴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푸잉구스님은 산타페랑 GV80 합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보다는 굉장히 좀 작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샷은 아마 3.5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머플러가 저렇게 원형으로 딱 돼 있는 거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승차도 그렇고 뭐 행사 차량도 그렇고 대부분 최상위 모델을 좀 내세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GV70에 대해서 다뤄봤고, GV70 외에도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GV70에 앞서서 기사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할게요. GV70 출시됐고, 베이징 모터쇼가 열린 건 아시죠? 뭐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폐지됐지만 베이징은, 중국에서는 코로나 없었다라고 하면서 한 거 있습니다. 폭주기관사님 4천만 후반이라고 하는데 중후반이라고 하고, G80이랑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NTCR, 지금 i30 NTCR과 벨로스타 NTCR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아반떼 NTCR이 판매가 됐습니다. 아반떼 N을 이제 앞서서, TCR 차량은 일반 판매는 안 돼요. TCR 팀, 모터스포츠 참가 팀에게만 판매가 되고, TCR 차량은 공도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서킷이라든가 아니면 제한된 레이스 구간, 트랙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반떼 N TCR이 공개됐고, 아반떼 N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혼다가 파이어블레이드 CRV 1000RR 파이어블레이드를 내놨고, 렉스턴 이 기사는 한번 볼만할 것 같은데 7단을 안 쓴대요. 7단 변속기 안 쓴대요. 7단 변속기를 안 쓰고 변속기가 바뀐다, 8단으로 바뀐다 라는 게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8단 어디냐? 알신 8단 변속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알신 8단 같은 경우에는 볼보도 좀 쓰고 있죠. 그런 것들. 알신 8단을 하고 있다. F1은 관심 없으실 것 같고, 뭐 타다가 다시 나옵니다. 타다가 가맹 택시 면허를 획득하고 카카오랑 비슷한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RM21 역시 이것도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된 건데, 미드십 전기차입니다. 티볼리 에어는 어제 말씀드렸고, 라임 킥보드 관련해서,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13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를 허용한다라고 법으로 허용한다 했는데, 라임에서는 우리는 18세 이상 사용자만 받겠다. 왜냐하면 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클래스 이야기도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전거 이야기, 코로나해서 통행료 할인 없다.
휴게소는 음식에서 포장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파워트레인 담당 임원이 영입됐습니다. 파워트레인 이슈가 사실 최근에 많았었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샌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및 떨림이 굉장히 심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이 파워트레인 담당 이분이 오셔서 얼만큼 좀 바꾸어 줄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좀 빨리 이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실망도 많이 하잖아요.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펙 숫자로 보여주는 것 말고 내구성, 안전,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설명서가 이제 이거는 뭐 쉽고 간단한, 그러니까 두꺼운 기본 설명서도 있어야 되고 간편한 설명서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 있고, 한글로 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된 설명서가 없는 경우 PDF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임 회장 같은 경우 F1으로 갔죠. 예, F1으로 갔던 것 같고, 내구레이스, 파업, 디펜더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 기사였습니다. 자전거 킥보드 통합면허 있었으면 좋겠다 김희준님 말씀하셨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JYH님 현대차 디자이너 간부 괴롭힘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가 몇 군데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취재는 했는데 취재를 하지 않은 기사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인명사고, 사망하신 사고에 대해서 유서가 있거나 아니면 유가족 인터뷰를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가족 분의 뭐 인터뷰라든가 유서라든가 아니면 제조사의 공식적인 입장, 그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나 이런 입장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취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지금 뭐 블라인드 앱 혹은 뭐 카페 이런 통해서 굉장히 디자이너 분에 대한 그런 기사가 떠돌고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킥보드 같은 경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동 킥보드가 이제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이전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이 풀렸고, 그다음 나이 제한도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제 타게 됐어요. 4차 산업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뭐 배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차도로 굉장히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도에서 신호 위반을 하신 분들 횡단보도로 지나갔다가 다시 차도로 올라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전거도 포함되겠지만 킥보드 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법규라든가 좀 개선, 보수적인 일반 뭐 도로, 공원에서 타는 거와 달리 진짜 위험하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차를 타고 있는데 정면으로 역주행해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빵 눌렀어요. 빵 눌렀더니 그분이 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 블랙박스를 남겨놨는데 그럼 그분은 헬멧도 안 쓰셨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저는 안병우님이 킥보드 2인 승차에 그 다음에 안전장구 미착용 진짜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저도 킥보드를 가지고 있고 타지만 저는 뭐 진짜 제한된 공간에서 아들이랑 같이 갈 때만 타는 입장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도로 위에서 너무 위험하게 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킥보드 관련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5분이 지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이 라이브 영상은 본 채널에서는 이제 내려갑니다. 라이브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GV70 관련된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더라 채널로 와서 영상 클립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